자, 지난번에 보면, 자, 전주하양 맺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집강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교정청이 이제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설치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청나라 일본, 양군 이제 철수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철수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야. 자,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일본군이, 자, 우리 경복궁을, 강제로 이제 점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점령을 하고요. 일본이 이제 청나라 선제 공격하는 거야. 지금 조선 땅에 있는 청나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땅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이제 펼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청일전쟁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자, 일본이 이겼다라는 거야. 자, 당시에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요거는 엄청나게 당시에 이제 파란이었어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 중국이란 나라가 거의 항상 세계의 어떤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그 문화적으로 좀 발달된 나라였다라는 건데요. 자, 특히나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어때? 우리 조선, 이제 그 중국, 일본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이제 중국이 이제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그 강대국이었던 중국을 어떻게 돼?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물리쳤다라는 거죠. 당시 엄청나게 이제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니까 우리 이제 동학농민군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경복궁 점령한 일본 무찌르자, 우리가 이제 무찌르자 하면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그렇죠. 한양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당시에 이제 우리 충남의 공주의 우금치라는 언덕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자, 당시 이제 관군, 그다음에 일본군,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 이렇게 사는데,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민군들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패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1차 때는 승리를 거두지만, 자, 2차 때는 패배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제 그 주모자였던 대표적인 인물 전봉준이 이제 체포되면서 처형을 당하고요. 자, 이 전봉준이 이제 체포당하고 나서 이제 그 압송당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뭐 이제 전봉준 외에 뭐 손화중, 뭐 김계남, 뭐 이러한 이제 사람들도 당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의 어떤 이제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이제 의의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에 어떤 의의가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봉건적인 성격, 또 하나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봉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 체제, 그러니까 옛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탕관오리에 대한 처벌, 옛날 막 이런 탕건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다. 반봉건적이다. 막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탕간오리 처벌해달라. 잘못된 구체제적인 거, 바꿔달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조세개혁도 이런 거 요구합니다. 자, 이때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탕간오리 처벌해달라, 조세개혁해달라, 패정개혁안, 결국에 이게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그 갑오개혁 때 자, 일부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참고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반외세적인 그 성격 보면은, 자,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 거죠. 우금춘도 패배하면서. 자, 하지만 이러한 이제 외세 침략에 저지하려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이 동학농민운동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후에도 또 그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자, 항일 의병운동.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을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농민층의 어떤 동요부터 시작해서 배경,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자,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동학민민 운동을, 자, 여기, 3내 보훈 집회, 여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이 철수를 요구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옆에다 써볼까요? 1차 봉기,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이 정봉준이 체포되는 요 상황을 뭐라고 그래? 2차 봉기, 라고 얘기하는데요. 1차 봉기의 성격이 곧 반봉건적 성격이고요. 2차 봉기의 성격은 곧 반외세적 성격이다. 라는 거야. 자, 1차 봉기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고부농민봉기, 탄관오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패전개혁안, 결국에는 이제 반봉건적, 옛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봉기는 어떻게 돼?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 경복궁 점령했으니까 일본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뭉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동학민민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